자, 요거. 자, 일단. 오가 아니고 0입니다.
아이고, 뭐 일단 USB가 그 위치에 따라서 이 정보들이 다 의미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하나를 제가 다 적어 왔어요. 이건 프로토콜 애널라이저, 저번에 얘기했던 요 USB 통신을 분석하는 장치가 프로토콜 애널라이저가 있다고 그랬죠. 그 프로토콜 애널라이저를 통해 가지고 나타나고 있는 데이터들을 갖다가 쭉 이제 표시한 걸 갖다 내가 적어요. 그 교과서에 맨 뒤에 그 USB 통신 맨 마지막에 보면 나와 있죠. 그거하고 거의 뭐 유사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저번에 뭐 했습니까? USB 이뉴머레이션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USB 장치를 갖다가 허브에다 탁 꽂으면 이 USB 장치가 무슨 장치인가를 갖다 파악하는 과정을 갖다가 이뉴머레이션 프로세스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이뉴머레이션 프로세스, USB 이뉴머레이션 프로세스. 자, 그러면 5개 과정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저번 시간에 자, 5개 과정인데 5개 과정이 뭐냐면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그 디바이스 디스크립트를 불러옵니다. 첫 번째 과정이 디바이스 get device descript. 이뉴머레이션 프로세스의 첫 번째 과정이 이건데 지금 요게 첫 번째죠. 요게 전체에서 첫 번째, 그 다음에 여기 전체에서 두 번째, 여기 전체에서 세 번째.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이겁니다. 디바이스 디스크립트. 디바이스가 두 번 들어가 있네. 이게 이 세 개 과정 있죠. 1, 2, 3. 이게 지금 디바이스 디스크립트를 읽어오는 과정이에요. 자, 이거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뭘 하느냐면 어드레스를 설정합니다. set address. set address. 그 다음에 세 번째가 configuration descriptor가 있습니다. get configuration descriptor. configuration descriptor. 그 다음에 네 번째가 interface descriptor. 다섯 번째가 endpoint descriptor.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 USB 통신 배운 걸 갖다 이제 총 정리를 합니다. 자, 요 하나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 하나를 갖다가 여기 파란색 1, 파란색 2, 파란색 3가 바로 뭐죠? 이게 패킷입니다. 패킷. 패킷 중에서도 여기서는 무슨 패킷입니까? 셋업 패킷입니다. 셋업 패킷입니다. 이걸 셋업 패킷 이런 걸 갖다가 뭐라고 그랬죠? 저번에 셋업 패킷은 뭐의 일종입니까? 셋업 패킷 뭐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토큰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토큰. 이게 토큰이죠. 토큰. 설정에 관련된 거죠. 설정에 관련된 거는 토큰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게 지금 토큰입니다. 토큰인데 셋업 패킷입니다. 셋업. 요 값이 B4. 여기 있는 값이 B4면 셋업 하겠다. 그죠? USB 장치를 셋업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이 B4면 셋업, 요 값에 따라서 이제 여기 패킷 아이디라고 그랬죠. 여기 패킷 아이디죠. 그죠? 패킷 아이디가 여기 나타나는데 패킷 아이디가 B4면 셋업하라는 토큰입니다. 토큰.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바로 뭡니까? 예,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항상 뭐로 이루어지냐면 토큰, 그 다음에 데이터 패킷이 나타나죠. 데이터 패킷, 그 다음에 핸드쉐이크 패킷이 나타나죠. 그죠? 항상 이렇게 나타난다고 그랬죠. 맨 처음에 토큰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고 데이터가 없을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데이터가 여기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없죠. 토큰, 그 다음에 핸드쉐이크. 여기 마지막에 나타나는 핸드쉐이크는 핸드쉐이크. 넥, 스톨. 이게 핸드쉐이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 여기는 뭐 요게 지금 토큰이죠. 요게 토큰이고, 그 다음에 요게 뭐냐면 핸드쉐이크. 그래서 어떤 그 다음에 요거 잘못됐죠? 여기가 아니죠. 맞죠? 예. 자, 여기서 시작해갖고, 셋업해서 데이터가 나왔죠. 그죠? 데이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핸드쉐이크 했죠. 그죠? 이렇게 하고, 데이터를 요구 받겠다, 주겠다, 뭐 이런 식의 그 토큰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데이터가 오죠. 이 데이터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핸드쉐이크. 요걸 갖다가 하나의 트랜잭션을 그래. 하나의 거래가 이루어진 거죠. 여기서 데이터 보내다오, 데이터가 오고, 잘 보냈다, 잘못 받았다. 그죠? 여기 하나의 트랜잭션이 이루어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여기는 보세요. 여기서는 무슨 패킷이냐면, 인 패킷입니다. 그죠? 토큰인데, 토큰의 종류에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토큰의 종류에는 셋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인 패킷이 있고, 아웃풋 패킷이 있다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토큰인데, 그 다음 토큰인데, 인 토큰입니다. 인 토큰. 이거는 뭡니까? 호스트가 디바이스부터 뭔가 데이터를 보내달라는 뜻, 데이터를 받겠다는 뜻입니다. 인. 아웃이면 내가 보내는 거고, 호스트가 디바이스한테 보내는 거고, 인일 때는 받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토큰, 그 다음에 핸드쉐이크, 그죠? 데이터가 없죠? 중간에. 여기는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죠?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트랜잭션은 뭐냐면 토큰이 날아가고 거기에 대한 핸드쉐이크가 날아올 때까지가 바로 하나의 트랜잭션입니다. 하나의 트랜잭션. 자, 그래서 이 데이터는 옵션입니다. 옵셔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네, 선택사항입니다. 어떤 경우는 없을 수도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설정에 관련된 토큰 패킷이 날아갔습니다. 그죠? B4 날아가. 그 다음에 설정할 때는 항상 뭐냐면 어드레스 값을 0, 어드레스 값도 0, 그 다음에 endpoint도 0. 요거는 뭐냐면 한 4비트라는 뜻입니다. 4비트. 요거는 4비트는 8비트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하나만 헥사 디지트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4비트라는 뜻입니다. 4비트. 요거는 4비트.
그래서 항상 설정할 때는 0번 어드레스는 0이고 엔드 포인트 하나 0이다. 00이 들어가야 됩니다. 설정할 때는 요 두 값이 바뀌면 안 돼요. 항상 설정에 관련된 거 어드레스 0, 엔드 포인트 0 요거로 픽스가 됩니다. 항상. 그래서 호스트가 디바이스한테 자 이제 설정한다고 이제 알려주는 거죠. 0번 어드레스, 0번 엔드 포인트를 통해서 자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호스트가 설정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뭡니까? 디바이스가 데이터를 이제 보낸 겁니다. 이게 디바이스가. 자, 그래서 항상 뭡니까? 데이터가 날아갈 때는 뭐냐면 데이터 제로 패킷입니다. 데이터 제로 패킷. 그 다음에 항상 날아갈 때 어떻게 되냐면 데이터 제로 패킷. 그 다음에 데이터 날아갈 때는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데이터는 요쪽이죠. 어디 갔나요? 그 다음에 데이터 날아갈 때 데이터 1, 데이터 0, 데이터 1. 패킷이 어떻게 됩니까? 데이터 패킷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데이터 0 패킷, 데이터 1 패킷. 항상 어떻게 되냐면 요게 데이터 0 패킷은 그 다음에 보낼 때는 항상 뭐냐 요거 아닌 데이터 1 패킷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0 패킷, 데이터 1 패킷 이렇게 서로 엘터너티브하게 계속 나타나요. 그래서 저게 만약 데이터 1을 받았는데 또 데이터 1이 나타난다 이러면 이제 에러로 해서 에러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데이터 패킷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저번에 토큰 패킷, 데이터 패킷에는 데이터 0 패킷이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1 패킷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엘터너티브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요거는 아까 in 토큰이죠. in, out 다 토큰이, 셋업 토큰의 종류고 데이터 패킷은 데이터 0 패킷, 데이터 1 패킷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핸드쉐이크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다음에 스토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이것들은 다 핸드쉐이크 패킷이 되겠죠. 패킷. 그 다음에 여기서는 넥.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하나 빠졌죠. 여기, 요거에 대한 넥이, 그죠? 마지막 마무리하는 게 지금 안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요걸 한번 봅시다. 자, 설정하겠다 그러고 디바이스가 데이터를 설정하겠다 그러니까 디바이스가 데이터를 보냈어요. 데이터를 보내는 그래서 방향이 디바이스에서 호스트로 보냈다는 뜻이죠. 요게 디바이스 호스트로 보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요 B 리퀘스트 요 필드죠. 여기에 값이 06이라는 값이 지금 실려 있는데 여기 있는 값이 바로 요겁니다. 0이면 get state 상태를 요구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뭐로 되어 있냐면 6이라고 되어 있죠. 6에 오면은 get descriptor. 요거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한 바이트 값이 6이면 get descriptor고 만약에 1이면 clear feature고 그 다음에 만약에 값이 7이면 set descriptor. 그래서 요 한 바이트 값에 따라서 이렇게 내용, 여기 또 12까지 있죠. 12가지의 명령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06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테이블을 참고하니까 get descriptor. get descriptor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 다음에 W 밸류에 있는 요 0일이 있죠. 여기 상위 8비트 있죠. 상위 8비트가 뭘 나타내냐면 디스크리트 타입을 나타내요. 타입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 1이죠. 그죠? 1이 요 상위 8비트가 1이기 때문에 디바이스를 나타내요. 디바이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디스크립트를 얻는데
1이기 때문에 디바이스 디스크립트를 얻겠다는 뜻이에요. 디바이스 디스크립트. 우리가 디스크립트가 있으면 디바이스 디스크립트가 있고, 그다음에 컨피규레이션 디스크립트가 있고, 그다음에 인터페이스 디스크립트가 있고, 엔포인트 디스크립트 하이라키컬하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냐면 요 B 리퀘스트하고 W 밸류에서 뭐냐면 디바이스 디스크립트를 얻겠다 이거예요. 디바이스 디스크립트를. 자, 그래서 요거는 바로 무슨 뜻이냐면 디바이스 디스크립트를 얻겠다 하고, 그 다음에 요게 데이터 제로 같죠? 그 다음에 요게 대해서 잘 처리가 됐을 때는 이제 액이 되죠. 액. 여기서 요거 첫 번째 트랜잭션이 뭐냐면 디바이스 디스크립트 얻는 거예요. 디바이스 디스크립트를 얻겠다는 트랜잭션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트랜잭션은 뭐냐면, 이제 호스트가 디바이스로부터 데이터를 이제 얻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얻는데 인이죠. 인이니까 디바이스로부터 디스크립트를 얻는데, 여기서 보시면 넥이죠. 넥. 왜 넥이냐면 디바이스 디스크립트부터 데이터를 얻는데 호스트가 지금 이 디바이스 디스크립트의 길이를 갖다가 정확하게 몰라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자, 요구를 했죠. 자, 디바이스한테, 야, 나한테 디바이스 디스크립트 정보를 펌웨어 저장되어 있겠죠. 그걸 보내라고 그러는데 데이터가 안 왔죠. 데이터가 안 왔는데 거기서 바로 무슨 뜻이냐면, 데이터가 안 왔기 때문에 넥이라는 건 뭐냐면, 잘못됐을 때도 넥이지만 데이터가 없을 때도 넥이에요. 데이터를 요구했잖아요. 그죠? 데이터를 요구했는데 데이터가 안 왔을 때도 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넥 된 거는 데이터가 보낸 데이터가 없을 때,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내가 데이터를 읽겠다 했는데 보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넥이라고 이제 처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세 번째가 실제로 이제 뭡니까? 트랜잭션, 즉 디바이스 디스크립트 정보가 이제 날라온 거예요. 디바이스 디스크립트가 요 세 번째 날. 근데 이제 다른 데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두 번째는 아무것도 없냐면, 일단은 디바이스 디스크립트를 갖다가 그 전송 사이즈를 모르죠. 자, 이거 하면서 자, 디바이스 디스크립트의 첫 번째 바이트가 바로 뭐냐면 랭스입니다. 디바이스 디스크립트의 길이. 디바이스 디스크립트가 몇 바이트로 이루어져 있다는 정보가 맨 처음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USB에 관련된 자료를 봤더니 여기서 데이터가 안 왔지만 이걸 함으로 인해서 디바이스 디스크립트의 길이를 갖다가 여기서 파악을 한다고 막 해서 요 과정이 들어간다고 이제 USB 통신 쪽으로 관련된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자료가 이렇게 데이터가 안 왔지만 이거 하면서 요 정보가 날라온다고, 요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고 지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디바이스 디스크립트에 포함되어 있는 바이트가 몇 바이트가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기서 사실 데이터가 안 왔지만 저 정보를 갖다 여기서 파악을 한다고 뭐 일단 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뭐 맞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데이터를 여기서는 아직 몇 바이트가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하는 거죠. 여기서 두 번을 한다고 그랬어요. 두 번을. 길이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데이터를 못 보내고 여기서 정확하게 이제 보낸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인 패킷 이제 토큰 이제 여기서 하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데이터 1, 데이터 0, 데이터 1, 데이터 0 계속 반복해서 보내죠. 그 이유는 뭐예요? 데이터가 몇 개예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데이터를 8개씩 보낼 수 있기 때문에 8개씩 보내는 거예요. 8개씩. 자, 그러면 요게 뭘 나타나겠어요? 요게 뭘 나타내겠어요? 12가. 아까 얘기했죠? 스탠다드 디스크립트의 첫 번째 게 뭐라고 그랬어요? 랭스라고 그랬죠? 디바이스 디스크립트 길이기 때문에 요 12가 결국 몇 개죠? 10진수로 얘기하면 18개잖아요. 그죠? 18개니까 자, 여기서 8개, 여기서 8개, 그 다음에 요거하고 다 포함하면 아마 18개가 16, 맞죠? 여기, 그러니까 여기 8,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8개가 있으니까 16개가 되겠죠. 그죠? 16, 그 다음에 17, 18, 그죠? 18개. 데이터가 18개 날라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 보낼 수 있는 최대 양이 8개이기 때문에 8개, 그 다음에 8개, 그 다음에 나머지 16개 보냈으니까 나머지 남은 거 2개 보내는 이렇게 해서 3개의 패킷, 데이터 패킷 3개를 이용해서 18개의 데이터를 보내고 있는 거죠. 됐죠? 자, 요게 다 뭐냐면 요겁니다. 여기 한 바이트가 B랭스, 한 바이트가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요게 뭡니까? 0, 1이 바로 뭐냐면 디스크립트 타입입니다. 디스크립트 타입. 그 다음에 2바이트는 요겁니다. 2바이트 요거죠. 2바이트는 뭐냐면 USB를 요거의 또 의미가 USB의 스펙의 릴리스입니다. 요게 뭐 여러분 데이터북을 참고하시면 여기 뭐냐 USB 스페시피케이션 릴리스 넘버입니다. 릴리스 넘버. 요걸 뭐로 표시하느냐면 BCD 바이너리 코디드 데시말로 표시한대요. 그죠? 요 두 바이트가 바로 뭐냐면 USB 스펙의 릴리스 넘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걸 BCD 값으로 나타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뉴얼에. 그래서 요것들을 여러분들 요거 가지고 다 살펴보시면 그 한 바이트 요거는 또 뭡니까? 그 다음에 한 바이트는 뭐예요? 요 한 바이트는 뭐냐면 서브 클래스 값. 그 다음에 요게 프로토콜을 나타내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요 값을 이용해서 의미를 갖다 다 파악할 수 있겠죠. 그죠? 요건 이제 USB 통신에서 다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한 바이트가.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이루어졌죠. 디바이스 디스크립트 읽었죠. 여기에 바로 디바이스 디스크립트. 디바이스 디스크립트 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셋 어드레스는 바로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셋 어드레스는 뭐냐면 우리가 이 통신하기 위해서는 항상 아까 어드레스 값을 다 뭐로 한다고 그랬어요? 0번으로 설정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0번으로 세팅한다는 뜻이에요. 0번 어드레스를 이용한다. 그 다음에 이제 디바이스 디스크립트 제일 상위죠. 그 다음에 컨피그레이션 디스크립트를 읽는 요 똑같은 과정을 또 거칩니다. 요것만 뭐만 바뀌면 되겠어요? 컨피그레이션 디스크립트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0이가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컨피그레이션은 디바이스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각 디바이스마다 컨피그레이션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컨피그레이션 선택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는 뭐만 바꿔주면 돼요? 4죠. 요걸 4로 바꾸면 되겠죠. 그죠? 인터페이스 디스크립트를 똑같은 과정을 또 읽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endpoint는 5번이죠. 여기에 0, 5가 나타나는 endpoint 디스크립트 이렇게. 그래서 요 5개 과정이
완료되면 인유머레이션이 끝나요. 그러면 USB 장치가 지금 연결된 USB 장치가 도대체 뭔가를 갖다 다 파악합니다. 이게 바로 인유머레이션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인유머레이션 하는데 굉장히 복잡하죠. 저 5가지 프로세싱을 갖다가 완료해야만 USB 장치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자, 아까 요거 두 번으로 인해서 인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패킷 디바이스 토큰을 갖다가 모르기 때문에, 길이를 모르기 때문에 한 번은 아무 데이터를 안 보내갖고 안 보냈지만 여기서 길이까지만 파악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확한 길이가 12개라는 거, 18개는 파악이 돼갖고 18개를 갖다 받는 거로 이렇게 이 과정이 왜 들어갔느냐 하는 거는 아까 요거는 길이를 파악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디바이스 디스크립트 길이를. 자, 이거로 해서 USB 통신이 굉장히 복잡하죠. 아마 거의 여러분 이더넷 통신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죠? 제일 복잡한 게 이더넷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 그 인터넷 이더넷 아닙니까? 이더넷이 제일 복잡한데 거의 뭐 USB 통신이고 이더넷하고 버금가죠. 그 다음에 비슷한 게 PCI는 패러럴 버스예요. PCI는 패러럴 버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PCI 버스 그 슬롯에다가 탁 꽂는 거죠. 이렇게 장치를 갖다 여러분들 뭐 장치를 갖다 PCI 그 PCB로 만들어진 걸 꽂으면 PCI 인터페이스에 해당 장치를 하나씩 장착했잖아요. 그런데 요 뒤에 E를 붙으면 요거는 패러럴 버스가 아니고 시리얼 버스예요. 익스프레스 PCI라고 그래요. 익스프레스 PCI. 네, 요거는 시리얼 버스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PCI는 패러렐 버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PCIe 요게 거의 뭡니까? USB하고 비슷해요. PCI 버스가 USB하고 거의 유사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인유머레이션 프로세스가 있고 패킷 단위로 데이터가 갔다 왔다고 하는 그래서 USB 통신에 하여튼 제일 복잡한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요거하고 이제 거의 뭐죠? 여러분들 캔 얘기할 때 잠깐 시간이 있으니까 캔 버스가 거의 없어질 버스 스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뭐냐면 뭐로 대체되느냐면 오토모티브 이더넷. 캔버스가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캔버스의 속도가 너무 느려서 그렇죠. 그런데 요즘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 특히 거기에는 이제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일단 인포테인먼트 이게 뭐야? 우리 보통 뭐 테레비 내 요즘은 뭐니까 자율주행 하니까 테레비가 들어가 있죠. 오디오, 하이 퀄리티 오디오가 들어가고 또 뭡니까? 요즘 그 자율주행을 하니까 요번에 모터쇼 갔다 왔거든요. 3학년하고 같이 모터쇼 갔다 왔는데 탐나는 차가 하나 있대요. 완전히 자율주행 4단계 자율주행하는 차가 현대에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좌석을 갖다가 여러분들 그 라운지에 있는 것처럼 테이블을 마주 보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운전은 자동차가 하는 거고 서로 마주 보면서 대화하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SUV 타입인데 밴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 하나 있으면 그냥 가족들이 가면서 서로 막 얘기하면서 가고 차가 알아서 운전하고 그런 미래 곧 아마 모르겠습니다. 한 10년 내에 그런 자율주행 차가 지금 현재 서울에는 자율주행 차가 택시가 돌아다닌다고 그러죠. 지금 현재 돌아다니고 있죠. 서울 시내.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비행기? 비행기로 한강 위로 날아다니는 택시도 또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 완전히 다 자율주행이죠. 그런 것들은 사람이 필요 없죠.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인포테인먼트 첫 번째가
두 번째 또 뭡니까? 왜 그 밴드위드스가 굉장히 작죠. 왜 밴드위드스가 굉장히 높아져야 되느냐 하면 인포테인먼트, 그죠? 자동차 내에서 테레비를 봐야 되고 하이 퀄리티 오디오가 또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내비게이터가, 그죠? 영상 정보를 갖다가 계속 이제 업데이트해가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내비게이터. 그 다음에 또 밴드위드스 늘 커야 되는 이유가 또 뭐가 있어요? 요즘은 다 뭡니까? 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그죠? 네, 캐머라. 왜냐하면 자율주행하기 위해서 카메라가 굉장히 많죠. 카메라가 뭐 적어도 한 6, 7대 이상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카메라를 이용해가지고 자율주행을 이용하여 자율주행. 이거 하니까 또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게 다 영상 정보잖아요. 이게 굉장히 밴드위드스를 크게 요하죠. 그죠? 화상 정보가 음성 데이터보다 밴드위드스가 굉장히 크잖아요. 뭐 이런 자율주행하는 이런 정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캔버스는 기껏 해봐야 뭡니까? 10mbps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뭡니까? 이런 정보가 갔다 왔다 하려면 뭡니까? 요즘은 기가bps잖아요. 기가bps. 그죠? 기가급으로 가야 된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가급까지 커버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이 지금은 뭡니까? 인터넷 통신 요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터넷 통신으로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에서 이용하는 인터넷입니다. 이더넷. 그래서 지금은 거의 이쪽으로 캔버스 대신으로 대체하는 통신 방식으로 지금 이제 요걸 쓰고 있죠. 자, 그러면 왜 오토모티브라는 게 붙었을까요? 그냥 이더넷 이미 우리 인터넷 통신 그냥 그죠? 가정집하고 뭐 하고 이미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오토모티브 이더넷이라고 붙였을까요? 기존의 인터넷 통신을 그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왜 그럴까요? 자, 속도가 높아져 갖고 지금 우리 그 댁내에서 쓰고 있는 인터넷 통신을 그대로 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자동차 내에서는 뭐가 생깁니까? 특히 EMI, 그죠? 전자파 교란 같은 게 막 생기잖아요. 그죠? 안에 막,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안에서 소음, 노이즈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EMI, EMC에 대해서 이 기존의 이더넷, 이 오토모티브 이더넷하고 그냥 이더넷하고 이걸 그대로 컨벤셔널 이더넷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노이즈에 대한 대책이 안 세워져 있죠. 그죠? 그 기존의 이더넷은 노이즈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어요. 자동차에서는 EMI, EMC에 대한 여기에 대한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지금 자동차 쪽 부품을 아직 만들어 본 경험이 없죠. 삼성전자가 지금 만들어 본 건 다 뭐예요? 우리 그 D램, 그죠? D램 이쪽으로 굉장히 잘하고 이제 시스템 IC 쪽은 아무래도 약하죠. 그런데 또 특히 안 해본 게 뭐냐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들어 본 경험이 없어요. 왜냐하면 EMI, EMC가 굉장히 이게 까다롭거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지금 자동차 쪽에 뭐 미국에서 계속 그 압력이 들어오죠.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지금 부족하니까 삼성전자에 너가 빨리 만들어 갖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그 만들어 본 경험이 없어요. 그죠? 특히 뭐 메모리 쪽은 잘 만들었지만 시스템 IC 쪽 분야는 많이 약하잖아요. 그죠? 삼성전자가. 그래서 뭐 그걸 잘 커버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자동차에서는 EMI, EMC에 대한 이 규격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 여기에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반도체는 만들기가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요하죠. 그 다음에 하이 파워, 또 파워도 굉장히 높죠. 반도체에서 쓰는 거는 뭐 기껏 해봐야 5V 미만의 전원을 쓰지만 이거는 뭡니까? 20몇 볼트까지 전원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EMI, EMC에 대한 게 있어야 되고 또 뭐 문제가 있냐면 온도가, 카반 온도가 이거는 거의 마이너스 25도씨에서 온도 레인지가 굉장히 또 우리 그냥 그 상업용 반도체는 뭡니까? 영도에서 한 70도씨만 커버하면 되죠. 그죠? 네? 커머셜용은. 그런데 자동차에서 쓰는 거는 굉장히 극한 상황. 엔진에서는 어느 국부적으로 125도씨까지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엔진의 그 아주 뜨거운 부분은. 그러니까 또 온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커머셜한 가정용 반도체 만드는 스펙을 적용하면 안 돼요. 그죠? 굉장히 이게 또 온도 레인지도 굉장히 넓게 동작하도록
만들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그 커머셜 제품 만드는 반도체 회사에서는 이 자동차용의 반도체 만들 때는 더 엄격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게 또 이제 생기게 되죠. 그래서 오토모티브 이더넷은 밴드위드스도 올라가고요. 그 다음 eMIMC에 대해서 굉장히 로버스트, 강해야 되고요. 그 다음 온도 레인지도 굉장히 커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기존의 이더넷은 거의 100m까지 통신할 수 있게끔 만든 스펙이거든요. 100m까지 통신이 이루어져요. 100m까지. 그런데 자동차는 100m까지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자동차는 기껏 해봐야 뭐야? 차 길이 내에서만 통신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자동차에서는 요구하는 거는 100m 대신에 15m만 커버하면 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이더넷에서는 이거는 굉장히 엄격하게 돼 있겠죠, 그죠? 대략 그 100m까지 데이터가 중간에 로스가 안 되게끔 만든 스펙이니까 15m니까 여기서는 조금 완화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 오토모티브 이더넷에서는 요 부분에서는 조금 완화를 할 수가 있어요. 엄격하게 100m까지 통신할 필요가 없죠. 15m까지만 커버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기존의 이더넷을 그대로 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요런 문제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그대로 쓸 수 없는 게 지금 기존의 이더넷은 4와이어를 써요. 4와이어. 4와이어를 터서 양방향 통신하고 있잖아요. 그죠? 가면서 받을 수 있죠. 데이터를 보내면서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2와이어로 우리 캔 통신이 다 2와이어잖아요. 그죠? 그래서 2와이어 통신으로 우리가 또 이 이더넷을 그대로 쓸 수 없는 게 4와이어인데 오토모티브에서는 2와이어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2와이어로 또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지컬 레이어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피지컬 레이어가. 자, 그래서 뭐 이걸 어떤 사람이 비유를 해놨던데 거의 무게가 와이어링 자동차 내에서 선을 연결하는 게 있죠. 그죠? 선 연결하는 것만 무게가 50kg 정도 된답니다. 선 무게만. 거의 사람 한 사람 무게죠. 와이어링이 엄청 들어가잖아요. 자동차 내에. 그 무게가 50kg 정도 들어간대.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거 2와이어가 50kg 좀 들어가는데 이 4와이어 하면 또 뭐가 됩니까? 두 배로 더블링 되잖아요. 100kg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와이어링이 워낙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와이어에 대한 무게까지도 고려를 해야 돼. 무게를. 그래서 이 선도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대로 쓸 수 없는 이유가. 자, 마지막 하나가 또 뭐냐면 이더넷은 뭡니까? 레이턴시. 마지막으로 레이턴시. 그냥 우리 인터넷 할 때는 데이터를 보냈는데 뭐 하루 지나서 봐도 문제 없죠. 그죠? 하루 뭐 지나서 받아도 문제가 없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뭡니까? 브레이크를 지금 뭡니까? 에어백이 터져야 돼요. 하루 지나서 에어백 터지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그래서 바로 뭐냐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타임 센시티브 이더넷. 그래서 이 놈은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타임 센시티브 이더넷. 타임에 크리티컬 해야 되죠. 그죠? 뭔가 반응을 갖다가 천천히 해도 되는 거 있지만 굉장히 반응을 빨리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기존의 이더넷 통신에다가 타임 센시티브하게 동작하도록 여기다가 모디파이를 막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아직 계속 뭡니까? 타임 크리티컬하게 동작하는 이더넷 통신에 대한 그 스탠다드가 계속 제한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나중에 누가 저 스탠다드를 갖다 누가 이제 장악하느냐 그거는 이제 나라별로 계속 이제 경쟁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독일이 뭐 좀 앞서간 나라 독일이나 미국 같은 데서 이거에 대한 프로토콜을 갖다가 계속 이제 새로 업그레이드를 막
하고 있어요. 기존의 이더넷을 그대로 못 쓰죠. 요걸 모디파이인데, 그러니까 어느 쪽만 손대느냐면요. 그 피지컬 레이어 밑에, 위에, 그 다음에 뭡니까? 데이터 링크 레이어, 링크. 네, 요거 두 개죠. 요 두 개만 손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위에 레이어들은 그대로 기존의 인터넷 통신을 쓰는, 그러니까 요 두 개만 이제 손을 보는 거죠. 요쪽에서, 요 데이터 링크에서 뭡니까? 타임, 어떤 입력이 들어오면 출력이, 반응이 빨리 나오게끔 타임 크리티컬하게 요게 나오도록 하는, 기존의 이더넷은 없는데 지금 현재 오토모티브 이더넷은 어떤 입력이 들어왔을 때 출력이 원하는 시간에서 출력이 나오도록 그걸 이제 모디파이 하는 거죠. 요 데이터 링크하고 요 피지컬 레이어를 손대가지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나머지 레이어들은 손 안 대고 지금 기존의 이더넷을 그대로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개 레이어를 갖다가 손을 지금 막 보고 있어요. 스탠다드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자동차 쪽 이더넷에서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싱크로나이제이션. 타임 싱크로나이제이션. 싱크로나이제이션 요거에 또 서로 동기를 맞춰주는 거죠. 모든 노드들 간에 동기를 맞춰주는 그 문제들. 이렇게 해서 지금 표준들이 요거 타임 싱크로하고 그 다음에 타임 센시티브 이더넷 요거 두 개 가지고 지금 회사별로 계속 지금 뭡니까? 서로 경쟁하고 있죠. 우리 방식이 좋다, 너 방식이 좋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어느 하나가 전 세계 시장을 잡아먹겠죠. 그래서 하여튼 그 캔버스 대신에 들어갈 오토모티브 이더넷이 지금 계속 뭡니까? 하두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되고 있죠. 특히 우리나라가 자동차 쪽에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일본도 자동차 쪽이 강하지만 우리도 강하잖아요. 미국하고 미국, 독일, 일본, 한국 이런 나라가, 그 다음에 중국도 만만치 않죠. 중국 이렇게 해서 아마 이쪽에서 누군가가 강자가 나오겠죠.